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매서웠다. 특히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박지연은 출근길에 두꺼운 코트에 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오늘도 그녀는 평소와 같이 서울 외곽에 위치한 동물보호소로 향하는 길이었다. 동물보호소의 수의사로 일한 지도 어느덧 5년 차. 그녀의 삶은 대부분 동물들과 함께였다. 오늘도 추운 날이네요. 버스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인사를 건넸다.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은 도시를 하얀 이불로 덮고 있었다. 지연은 창에 머리를 기대며 오늘의 일정을 생각했다. 오늘은 새로 구조된 동물들의 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운명적인 날이 될 줄은. 보호소에 도착하자마자 동료인 김민준이 그녀를 맞이했다. 지연 씨, 큰일 났어요. 새벽에 긴급 제보가 들어왔어요. 산비탈 근처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있다고 해요.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대요. 지연은 즉시 구조 차량을 준비했다. 민준과 함께 제보된 위치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견디고 있을 개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저기에요. 민준이 갑자기 소리쳤다. 차를 멈추고 내린 지연은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다. 눈길 한가운데 한 마리의 진돗개가 4마리의 새끼들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진돗개가 그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심해요. 어미개가 경계하고 있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어미 진돗개는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에는 도움을 청하는 듯한 간절함도 보였다. 괜찮아,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지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걸음, 2걸음. 천천히 다가가자 진돗개는 그제서야 몸을 조금 옆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 지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진돗개 뒤쪽으로 5번째 새끼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 새끼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 씨, 담요 가져와요. 빨리요. 지연은 외쳤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눈 속에 파묻힌 새끼를 들어올렸다. 새끼는 차가웠지만 희미하게 심장이 뛰고 있었다. 살아있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미 진돗개는 지연이 새끼를 안는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울었다. 마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연은 재빨리 차로 돌아가 히터를 최대로 켰다. 새끼를 담요로 감싸고 몸을 녹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어미개와 나머지 새끼들을 안전하게 차에 태웠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반드시 살려낼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차는 신속하게 보호소로 향했다. 지연은 계속해서 작은 새끼의 몸을 문질러 체온을 유지시켰다. 어미 진돗개는 계속해서 걱정스럽게 울며 지연의 손을 핥았다. 걱정 마, 내 새끼 꼭 살릴게. 지연은 어미개에게 약속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마자 지연과 동료들은 긴급처치에 들어갔다. 다행히 5번째 새끼는 저체온증에 걸렸을 뿐 큰 부상은 없었다. 어미개와 나머지 새끼들도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 몇 시간의 치료 끝에 모든 새끼들이 안전하게 어미의 품에서 젖을 먹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똑똑한 어미네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린 거예요. 도움을 청하려고요. 민준이 감탄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다. 이 가족을 보살필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지연과 진돗개 가족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미개에게 하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나처럼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어미라는 의미로. 동물보호소의 규정상 하나와 새끼들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소에서 보살핌을 받고 이후 입양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야, 이제 조금만 참아.
곧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지연은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하나를 찾아가 속삭였다. 새끼들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다. 특히 눈 속에서 구조된 5번째 새끼 별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다. 지연은 별이가 특별하다고 느꼈다. 항상 지연을 보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작은 발로 케이지를 긁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와 새끼들이 입양될 시기가 되었다. 지연은 원장실로 향했다. 원장님, 제가 하나와 새끼들을 입양하고 싶습니다. 원장 김태우는 안경을 올리며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5마리나 되는 개를 혼자 키우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면 5마리 모두 함께 지낼 수 없을 거예요. 절대 헤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당신이 사는 아파트는 너무 작아요. 지연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 제가 할머니께 물려받은 시골 집이 있어요. 강원도 산골에요. 이번 기회에 그곳으로 이사 갈 생각이에요. 태우의 눈이 커졌다.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해요. 원장님. 이 아이들은 제게 운명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사실 서울 생활이 저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연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다. 알겠어요. 입양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연은 하나와 새끼들, 별이, 달이, 해리, 구름이, 그리고 바람이 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강원도 산골로 이사하는 날, 지연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시골 생활은 낯설었다. 하지만 하나와 새끼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할머니의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어 먼지가 쌓여 있었다. 지연은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며칠을 보냈다. 그동안 하나와 새끼들은 넓은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다. 하나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연은 마당에서 쉬고 있는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나는 마치 지연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첫밤, 지연은 하나와 새끼들을 위해 방 한 칸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이 자신의 방에 누웠을 때 문 밖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하나와 새끼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방으로 들였다. 그날부터 지연의 침대는 하나와 새끼들로 가득 찼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끼들은 점점 자라났다. 각각의 성격도 뚜렷해졌다. 별이는 항상 지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감정을 읽는 듯했다. 다리는 호기심이 많아 항상 새로운 것을 탐험했다. 해리는 침착하고 차분했으며 구름이는 항상 행복하게 뛰어다녔다. 바람이는 가장 용감하여 항상 먼저 앞장섰다. 지연은 시골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젊은 여성을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곧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마음을 열었다. 특히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 정성태는 지연을 친손녀처럼 챙겼다. 가끔 직접 기른 채소를 가져다 주거나 집 수리를 도와주기도 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지연은 항상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성태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저 개들은 참 영특하구나.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하나는 정말 특별해요. 새끼를 구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성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돗개는 원래 그래. 우리나라 토종개라 사람 마음을 잘 알아. 옛날에 내 아버지도 진돗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우리 가족을 산불에서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그날 이후로 성태는 종종 지연의 집을 찾아와 하나와 새끼들에게 특별한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진돗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와 새끼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원도의 여름은 무척 아름다웠다. 푸른 산과 맑은 계곡물,
그리고 온갖 꽃들이 마을을 화사하게 물들였다. 하지만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갑작스러운 폭우가 마을을 덮쳤다. 이런, 날씨가 심상치 않네요. 지연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나와 새끼들은 불안한 듯 집안을 서성거렸다. 특히 별이는 계속해서 문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왜 그래, 별이야? 지연이 별이를 쓰다듬었지만 별이는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하나가 크게 짖기 시작했다. 하나야, 왜 그래? 지연이 놀라 일어났다. 하나는 문 쪽으로 달려가 계속해서 짖었다. 지연이 문을 열자 하나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하나는 뒤돌아보며 지연을 부르는 듯했다. 무슨 일이지? 지연은 빗속으로 뛰어나갔다. 하나는 마을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별이와 바람이도 그 뒤를 따랐다. 지연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계곡물이 불어나 마을 일부가 물에 잠기고 있었다. 특히 성태 할아버지의 집이 있는 쪽이 가장 위험해 보였다. 할아버지, 지연은 성태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나와 별이, 바람이는 이미 성태의 집문 앞에서 짖고 있었다. 지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할아버지, 계세요? 지연은 크게 소리쳤다.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망설이지 않고 문을 밀어 열었다. 성태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집안은 이미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연은 성태에게 달려갔다. 지연이냐?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성태의 목소리는 약했다. 지연은 성태를 일으키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하나가 성태의 옷자락을 물었다. 별이와 바람이도 도우려는 듯 성태 주위를 맴돌았다. 하나야, 도와줘. 지연은 눈물을 머금었다. 하나는 마치 지연의 말을 이해한 듯 성태의 옷자락을 더 단단히 물고 끌어당겼다. 지연은 성태의 어깨를 받쳐들었다. 별이와 바람이도 각자의 방식으로 도왔다. 힘겨운 노력 끝에 그들은 성태를 집 밖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물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산사태의 위험도 있었다. 마을 회관으로 가야 해요. 할아버지, 지연이 말했다. 그들이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동안 하나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도중에 하나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다른 집으로 달렸다. 별이도 그 뒤를 따랐다. 하나야, 지연이 불렀지만 하나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지연은 성태를 안전하게 마을 회관으로 데려다 놓은 후 하나와 별이를 찾아 나섰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물은 점점 더 불어났다. 그녀는 하나와 별이가 달려간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딴 집이었다. 그곳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하나와 별이가 문 앞에서 필사적으로 짖고 있었다. 지연은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위험합니다. 빨리 대피해야 해요. 문이 열리고 노부부가 나왔다. 그들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 비 오는 날에? 할머니가 물었다. 마을이 물에 잠기고 있어요. 빨리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연이 급하게 설명했다. 노부부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그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 뒷산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산사태가 시작된 것이다. 빨리요. 지연이 외쳤다. 하나와 별이는 앞서 달리며 안전한 길을 인도했다. 지연과 노부부는 그들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산사태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을 회관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성태는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지연 양, 괜찮은가? 마을 이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다행히 하나와 별이 덕분에 모두 안전하게 왔어요. 지연은 하나와 별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날 밤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것은 모두 하나와 별이, 그리고 바람이의 놀라운 감각과 용기 덕분이었다. 다음 날, 비가 그치고 해가 떴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하나와 새끼들을 마을의 영웅으로 칭했다. 특히 성태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목숨을 구해줬구나. 고마워. 지연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하나와 새끼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자 마을의 수호자였다. 폭우 사건 이후 하나와 새끼들은 마을에서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특히 별이는 지연과 더욱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지연은 별이가 다른 개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지연은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갑자기 별이가 불안하게 짖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별이? 지연이 물었다. 별이는 계속해서 짖으며 지연의 옷자락을 물고 끌었다. 지연은 별이를 따라갔다. 별이는 지연을 집 뒤편으로 인도했다. 그곳에는 어린 소녀가 쓰러져 있었다. 소녀는 의식이 없었고 얼굴이 창백했다. 이런, 지연은 소녀에게 달려갔다. 소녀는 마을에 사는 이민아였다. 10살 된 미나는 천식이 있었다. 지연은 즉시 미나의 부모에게 연락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미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큰 위험 없이 회복되었다. 미나의 부모는 지연과 별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별이가 없었다면 미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연은 겸손하게 말했다. 그 일 이후 지연은 별이의 특별한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별이는 마치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감지하는 듯했다. 마을에 노인들이 찾아오면 별이는 그들 중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들 곁에 머물렀다. 지연은 의사인 친구 이수진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다. 정말 신기하네요. 사실 의료계에서는 개들이 특정 질병, 특히 당뇨병이나 암 같은 질병을 감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진이 설명했다. 정말요? 별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지연은 놀라워했다. 가능성은 있어요. 개들은 인간보다 후각이 수천 배 예민하거든요. 질병으로 인한 체내 화학물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 대화 이후 지연은 별이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다. 어느 날 성태 할아버지가 집에 찾아왔을 때 별이는 평소와 달리 계속해서 성태의 왼쪽 가슴 부근을 코로 찌르고 불안하게 짖었다. 별이가 왜 저러지? 성태가 물었다. 지연은 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 할아버지, 혹시 가슴이 불편하신가요? 가끔 여기가 좀 답답하긴 한데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성태가 대답했다. 지연은 걱정이 되었다. 할아버지, 제가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처음에 성태는 거부했지만 지연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다음 날 병원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태는 심장 질환이 있었고 치료가 시급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성태는 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저 녀석이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했구나. 그 일 이후 별이의 특별한 능력은 마을 전체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별이를 의사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연은 별이의 능력을 더 개발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병 탐지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전문적인 훈련 방법을 배워 별이에게 적용했다. 별이야, 내가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거 알아. 지연은 매일 별이를 훈련시키며 말했다. 몇 달 동안의 훈련 후 별이는 더욱 정확하게 건강 이상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별이와 지연을 찾아와 건강 체크를 부탁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지연의 오랜 친구 김민호가 찾아왔다. 민호는 소아과 의사였고 별이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로워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야. 만약 별이의 능력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의료계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민호가 말했다. 별이가 정확히 어떤 질병을 감지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까지 별이가 알려준 사람들은 모두 실제로 건강 문제가 있었어. 지연이 대답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 있는 의료연구소에 별이의 능력을 테스트해보는 건 어떨까? 내가 소개해줄 수 있어.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도시 생활을 떠난 지 오래였고 하나와 새끼들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별이만 데려가면 되니까 짧게 다녀올 수 있을 거야, 민호가 덧붙였다. 결국 지연은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하나와 다른 새끼들을 성태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별이와 함께 서울로 향했다. 서울은 변함없이 분주했다. 지연은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 다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별이도 처음에는 불안해 보였지만 곧 적응했다. 유료 연구소에서 별이는 1년의 테스트를 받았다. 연구원들은 다양한 환자의 샘플을 준비하고 별이가 질병이 있는 샘플을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별이는 특히 당뇨병, 특정 유형의 암, 그리고 심장질환의 징후를 높은 정확도로 감지했다. 놀라운 결과예요. 연구소 책임자 박 교수가 말했다. 별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어요. 지연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걱정되기도 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별이를 연구소에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싶어요.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요. 지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별이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별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생각해 볼게요.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호텔로 돌아온 지연은 별이를 품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별이는 마치 지연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별이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난 너를 보내기 싫어.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지연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별이를 연구소에 보내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과 함께 강원도로 돌아갈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연구소로 향했다. 그녀는 밤새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박 교수를 만난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교수님, 별이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별이를 여기 남겨둘 수는 없어요. 박 교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군요. 정말 아쉽네요. 대신 제안이 있어요. 지연이 계속했다. 제가 별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서울에 와서 연구에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별이의 새끼들 중에서도 같은 능력을 가진 아이가 있는지 함께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박 교수의 눈이 밝아졌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유전적인 특성일 수도 있으니 별이의 새끼들도 같은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지연과 별이는 새로운 협약을 맺고 강원도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오자 하나와 다른 새끼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지연은 그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했다. 성태 할아버지도 그들의 귀환을 반겼다. 잘 다녀왔나? 별이가 서울에서 스타가 됐다면서?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별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연구를 도울 거예요. 그래. 좋은 일이구나. 성태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과 별이는 정기적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연구 결과는 의료계에 큰 화제가 되었고 별이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또한 놀랍게도 다리와 바람이도 비슷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도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고 연구소는 질병 탐지견 프로그램을 확장했다. 지연의 삶은 바쁘지만 충만했다. 그녀는 강원도에서의 평화로운 생활과 서울에서의 의미 있는 연구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다. 어느 겨울날, 지연은 하나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야, 내가 없었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지연은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지연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서 큰 병원이 질병 탐지견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연 씨, 이 모든 게 당신과 별이 덕분이에요. 우리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하나 프로젝트로 정했어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나 프로젝트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를 기리기 위해서요. 당신이 쓰레기통에서 구한 그 진돗개 어미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연은 마당에 앉아있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하나는 마치 지연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교수님. 하나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지연은 하나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하나야, 내가 시작한 일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될 거야. 하나는 부드럽게 울며 지연의 손을 핥았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5년 전, 폭풍우 치는 밤에 나는 한 어미개와 그녀의 새끼들을 만났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만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될지. 세월이 흘러 하나는 15살이 되었다. 진돗개의 평균 수명을 훨씬 넘긴 나이였다.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조용히 쉬며 보냈다. 걷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다. 별이와 달이, 바람이, 해리, 구름이는 모두 훌륭한 성견으로 자랐다. 별이, 달이, 바람이는 정기적으로 서울의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돕고 있었다. 해리와 구름이는 마을에 남아 지연과 함께 지냈다. 하나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제 여러 병원에서 질병 탐지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별이를 시작으로 많은 개들이 훈련을 받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다. 지연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쳤다. 그녀는 하나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동시에 마을에서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성태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심장질환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별이 덕분이었다. 성태는 생전에 자주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건 다 별이 덕분이야. 어느 봄날 아침, 지연은 하나가 평소보다 더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는 마당의 햇살 아래 누워 있었다. 지연이 다가가자 하나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하나야, 오늘 기분이 어때? 지연이 하나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하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고마워, 하나야.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지연은 하나를 부드럽게 안으며 말했다. 그날 하루 종일 지연은 하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별이와 달이, 바람이, 해리, 구름이도 하나 주위에 모여들었다. 마치 그들도 어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는 듯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다. 지연은 하나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하나야, 넌 정말 특별한 개였어. 내가 이 세상에 남긴 유산은 계속 이어질 거야. 새벽녘, 하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슬픔과 감사, 상실감과 충만함이 뒤섞였다. 별이가 다가와 지연의 손을 핥았다. 그녀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다. 별이야, 괜찮아. 하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지연은 별이를 안으며 말했다. 하나의 장례식은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특별한 행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에게 감사를 표했다. 어떤 이들은 하나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하나의 용기와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은 하나를 마을 뒷산의 아름다운 곳에 묻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이곳이 내가 지켜준 곳이야. 하나야. 앞으로도 여기서 우리를 지켜봐줘. 지연은 묘비 앞에서 말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하나,
진정한 영웅이자 어머니, 그리고 친구. 그녀의 용기와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하나의 죽음 이후, 지연은 잠시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별이와 나머지 아이들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그들은 지연에게 하나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몇 달 후, 서울에서 큰 행사가 열렸다. 하나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지연은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았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지연은 별이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저는 오늘 하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연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15년 전 눈보라치는 밤에 저는 한 어미 개가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그날 밤, 저는 그 어미 개의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가며 새끼들을 구했고, 나중에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유산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놀라운 직감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무대 뒤에서는 달이, 바람이, 해리, 구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정신을 이어받은 특별한 개들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노부인이 지연에게 다가왔다. 박지연 씨, 노부인이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연이 대답했다. 저는 하나 프로젝트 덕분에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의사는 제가 탐지견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했어요. 노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나와 당신에게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지연은 노부인의 손을 잡았다. 하나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날 밤 서울의 호텔방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나야, 보고 있니? 내가 시작한 일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갔는지 지연은 속삭였다. 별이가 지연의 옆에 누워 고개를 그녀의 무릎에 얹었다. 지연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음 날, 지연과 개들은 강원도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마을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다. 아이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지연의 집을 방문하여 개들과 놀았다. 지연 아줌마, 하나 할머니 이야기해주세요. 한 아이가 졸랐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마당으로 불렀다. 그녀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쓰레기통에서 그녀의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온 용감한 어미 개의 이야기를.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들었다. 별이와 다른 개들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그들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연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사랑이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요. 하나는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영웅의 모습이에요. 지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마을은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고마워, 하나야. 지연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내 길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행복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저녁이 되자 지연은 개들과 함께 하나의 묘지를 찾았다. 그녀는 신선한 꽃을 놓고 잠시 묵념했다. 하나야, 내 이름을 딴 프로젝트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 내가 시작한 사랑의 물결이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어. 별이가 조용히 울며 하나의 묘비 앞에 누웠다. 달이, 바람이, 해리, 구름이도 그 주위에 모였다. 지연은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새끼들이 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내게 준 선물에 영원히 감사할게.
그녀는 잠시 묵념한 후 개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하나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